자, 문재인이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불어나는 유동성, 지금 시중에 돈이 말이죠. 7월 달에 3천조 원이라는 돈이 늘어났대요. 저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렸답니다. 자, 돈이 많이 풀렸는데 돈이 안 돈대요. 그리고 최근에 140조 원을 풀렸는데 돈이 안 돈답니다. 140조 원이. 당연하겠죠. 140조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업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기업을 만들면 노조가 민노총이 또 쥐고 흔들죠. 노동이사제 해야죠. 기업에 대한 규제는 점점점 늘어나죠. 그거 뭐 기업 잘 했다고 해서 또 자기 자식에게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기업에서 이익이 나오면 자기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왕창 나가죠. 뭐 좀 잘못하면은 그냥 모든 규제에 걸려서 범법자되기 일쑤죠. 그러니까 뭐하러 그 회사를 만드냐. 안 만드는 거죠. 안 만들어. 수출도 안 돼.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업을 새로 할 생각도 없어. 이렇게 돈이 안 도는데 그럼 풀린 돈은 어디로 갔냐? 장롱 속에 5만원권으로 빳빳하게 사람들이 쟁여놓고 있다는 겁니다. 5만원권을 한국은행에서 찍어서 새로 이렇게 시중에 풀면 사람들이 그거의 절반을 장롱 속에 모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모아두고. 자, 문재인 2018년에는 그 5만원권이 나갔다가 100장이 나가면 은행으로 67장이 다시 들어왔대요. 근데 2019년에는 100장의 지폐가 나갔으면 60장이 들어왔답니다. 근데 2020년 7월에는 100장이 나가면 50장도 안 들어온대요. 10장에 5만원권이 나가면 5장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5만원권을 보면은 장롱 속에 쟁여놓고 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뭐 80% 그러니까 10장의 100달러 지폐가 풀리면은 8장이 다시 은행으로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500유로가 94.5%나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10장의 그 지폐를 풀면은 유럽에서 9장 반이 들어오니까 거의 뭐 다 들어온다고 봐야죠. 다 들어온다. 10장이 다 들어오는데 한 장은 찢어져서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런 데는 그 지폐가 잘 돌아온다는 것은 순환이 잘 되고 사회가 안정됐다는 뜻이고, 한국은 지폐가 5만원권이 나가는데 절반밖에 안 들어온다. 장롱송의 절반이 다 묻혀져 있다. 이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뭐든지 지금 조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꿍치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또 무슨 짓을 할까? 화폐 개혁을 할 가능성이 그러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잘 못 보던 건데요. 8월 10일이니까 한 달 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작년에 이 화폐 개혁한다고 엄청 떠들어댔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게 또 누군가가 이렇게 방구를 껴요. 눈앞에 다가온 화폐 혁명과 화폐 개혁, 이런 제목으로 누군가가 방구를 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1,000원이 이제 1원이 되겠죠. 근데 화폐 개혁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장롱 속에 보관해 두고 있는 그 5만원짜리를 새로운 화폐로 바꾸려면 다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하고 추적을 당하겠죠. 그 추적을 당하기 싫으면은 그 5만원권을 장롱 속에 있는 거 그냥 휴지로 다 버려야 되는 거죠.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짓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기 때문에 화폐 개혁을 해서 대한민국에 돈 있는 사람들 한 방에 다 죽여버리는 거는, 화폐 개혁을 하면 싹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화폐 개혁을 하면 득을 보는 거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놈들로 하여금 한국 그 강남에 또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를 사게끔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화폐 개혁을 하면은 현금으로 가지면서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또 어마어마한 무슨 뭐 보유세, 종부세, 뭐 기타 무슨 세금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충당하지 못하고 이제 파산하는 중산층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목표는 화폐 개혁을 하든 부동산 경찰을 만들든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깡그리 망하게 하는 거. 그래서 부동산 중산층을 깡그리 망하게 하는 거. 그래서 중산층이 서민되고 서민은 빈민으로 만들어서 초고 부자들, 아주 그 상류층의 부자들은 살아남고 하여간 중산층들은 박살내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로 다시 회생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짓을 문재인이가 목표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지금 또 부동산도 문제가요.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 역사를 보면서 자, 가계부채 한번 한국 가계부채, 미국 가계부채, 일본 가계부채 상황이 어떤지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2008년도에 리먼 브로더스 파산이 오면서 미국 금융이 엄청 힘들게 떨어졌죠. 그 당시 사람들이 홈리스가 되고 미국 집값도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었어요. 자, 리만 브라더스 파산 2008년도 할 때 미국 GDP 대비 가계 부채가 거의 100에 가까웠었어요. 100에 가까웠을 때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고 미국의 그 부동산 그 위기가 왔습니다. 파산이. GDP 대비 국가 가계부채가 100의 숫자에 왔을 때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냐? 97.9입니다. 3월달 기준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9월달, 10월달, 2020년 12월까지 가면 대한민국도 한 100까지 가겠죠. 자, 영국은 현재 84고, 홍콩 82, 미국은 75로 떨어져 있어요.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때는 100까지 갔었던 미국의 가계 부채가 현재는 75로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반대로 한국이 지금 거의 100의 위치에까지 갔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이 100의 수치에 갈 때 금융위기가 왔었다라는 거. 근데 한국의 가계부채가 그때랑 거의 유사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징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이죠. 자, 거기다가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일본도 1991년도 2년도 때 그때 일본 버블 붕괴할 때도 GDP 대비 일본의 가계부채 수치가 얼마냐면 117이었습니다. 100보다 좀 높아갔을 때 그때에 일본의 금융위기가 왔고 버블 붕괴가 와서 30년 동안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죠. 한국이 거의 지금 100에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가계부채 100, 일본의 117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사인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의 가계부채는 한 번도 폭발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 자, 1960년대부터 지금 2020년까지 거의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우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한번 사면은 망하지 않는 이유가 이 그래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전까지는 미국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로 금융위기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도 한국은 2008년도에 가계부채가 한 73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 당시에 그런 대로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가계부채가 100의 위치에 있다. 100에. 100의 위치에 오면은 어느 나라든지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치에 가깝다라는 거. 한국은 지금 사인이 좋지 않은 상태에 왔다라는 거죠. 자, 일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17일 때 이 꼭대기죠. 1990년 4월 달에 이때부터 일본이 그 부동산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00까지 갔다가 하락을 해서 지금 75인데 일본은 117까지 갔다가 지금 뭐 한 60, 뭐 70 이 정도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도 현재 가계부채 상태가 위험한 상태까지 와 있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지금 30대, 40대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만땅으로 해서 신용까지 끌어가지고 부동산에 올인하게 만들죠. 이게 이제 한 방에 가면은 그 영끌해서 대출해서 부동산을 샀던 30대, 40대 중산층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위기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재인도 대한민국을 살릴 마음이 없고 모든 경제적인 거나 안보 또는 이 방역 코로나를 가지고도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공산당 사회로 만들어 갈까 매일 그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